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왜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많이 안 찍나 요새 그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궁금하셨나 봐요. 왜 그 이유를 말을 안 했냐 또 그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어저께 장날이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장에 가는 시간이 4시 넘어갔고 5시 근처에서 이제 장을 가요. 장을 마감하는 여자입니다. 그래고 이제 그때쯤 가는데 너무 낮에는 한낮에는 너무 뜨겁기도 하고 별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 없어서 저는 늦지막히 갑니다. 그래야 돈도 좀 다 벌고 흡족한 마음으로 마지막 거를 이제 딱 팔고 가는 그 상인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이제 장을 봐요 저는요. 근데 이제 그 영상 올린 시간이 그때 장에 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일장 5일장이어가지고 거기 가갖고 이제 마늘이랑 양파랑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못 샀고요. 그거는 이제 그 마트에서 샀고요. 예, 시장에서는 깻잎도 좀 사고 감자도 좀 사고 예, 그렇게 막 이것저것 조금씩 사가지고 도 받고 돌고 그렇게 하고 오니까 이제 와갖고 이제 샀으면은 와갖고 이제 그걸 전부 다 또 이제 해야 하잖아요. 깻잎 김치 담고 오늘은 생채, 어저께는 이제 상채로 깍두기 안 담고 깍두기는 있어가지고 생채 하나 담고 부추 양파랑 여러 가지 그 야채 썰어가지고 부추 김치 그 고기랑 같이 먹으면 딱 좋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런 걸 같이 먹는데 우리 애기들은 육식파라서 야채는 거의 먹질 않습니다. 근데 나는 야채 한식으로다가 반찬을 쫙 해놔도 저 혼자 먹습니다. 쟤네들은 고기 고기 외에는 잘 안 먹습니다.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일이 다 끝날 때쯤이 되니까 5시부터 장 보고 갖고 와갖고 이제 그거 다 따듬고 어찌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11시 12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찍을 수도 없었고 생각도 안 났어요. 생각도 안 났는데 댓글에 달아놓으셨길래 맞아 내가 이거 찍으려고 했었는데 어저께부터 써놨어요. 어저께 다 써놓고 갔어요 장에. 다 써놓고 갔는데 장에 갔다 왔다가 오늘 이야기 할게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뭐 이렇게 퍽시 반갑다고 조잘조잘 영상을 막 찍어서 올리겠습니까? 조금 마음이 묵직하니 아직 2025년이 을사년이 끝나지도 않았고 가슴 속에 불안감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이미 다 뺏기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예전에 선몽을 잘 하는데 잘 꾸는데 옛날에 그 생생하게 꿨던 그 꿈 그런 것들도 기억을 이제 조각을 맞춰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아직은 안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변화의 입장에 놓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어, 늘 신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상황을 던져주고 거기서 빠져나와 봐라.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을사조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1년 전에 1, 2년 전에 뭐 혹은 뭐 5, 6년 전에 이미 다 언급을 했던 내용들이지만 내가 맞췄다 뭐 안 맞췄다 뭐 그런 거를 굳이 생색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인기가 없으니까. 그지만 우리 1%들끼리 이제 우리끼리 이제 통하는 우리 1%들끼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언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사년은 60년마다 을사년은 60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 그러면 2025년도니까 60년 전, 120년 전, 180년 전, 240년 전에 을사년이 지나갔습니다. 딱 120년 전에 1905년에 을사조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군대를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일본에서 바이 자펜 일본에서 우리나라하고 체결한 조약, 그것이 바로 외교권을 박탈하겠다. 우리가 대신 너희들 대신 주인으로 행동을 했게. 요것이 바로 외교권 박탈을 이제 체결한, 그 당시에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잃었던 그러한 조약을 체결했어요. 불평등 조약이고 강제적이기 때문에 늑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겁탈당한 거야, 뺏겼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올해 이제 60년 전에도 군사 정권 아래서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조금 우리를 억압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자, 2025년이 다시 을사년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제가 1년 전에 먼저 미리 뭐라고 했냐면, 커다란 불판 위에 커다란 불판, 그냥 뜨거워 달궈졌어. 사람이 위에 다 놓여 있는데, 사람이든 재물이든 재산이든 무엇이든 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판 위에 그 모든 것이 다 꼬실러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이제 까만 재만 남는 거죠. 다 거실러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뭐 딱 좋은 그런 현상은 아니다. 그러면서 을사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지없이 2025년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더니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관세 협상으로요 3,500억 달러 470조 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47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 대기업들은 전부 다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이슬람과 모르겠습니다. 싹 가야 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산 에너지, 그러니까 가스, 뭐 천연가스, LPG, LNG, 뭐 석유, 막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미국산 에너지를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면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원자력 발전소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자력으로 굉장히 싼 값으로 전기를 쓸 수가 있었어요. 전기를 쓸 수가 있었는데 전전 정권에서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거의 다 폐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태양광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훨씬 더 단가가 많이 드는 풍력 발전 아니면 뭐 태양열
뭐 이런 것들로 다 대체를 했어요. 원자력을 막아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소액 원자로가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걸로 봐서는 소형 원자력도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형 원자력을 하게 되면 단가가 소형이라고 해도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1,000억 달러 규모 3,500억 달러가 470조 원이면 1,000억 달러면 3분의 1, 4분의 1, 3.5분의 1 이 정도니까 100조 원 이상은 100조 원 이상은 미국산 에너지 제품들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기세는 계속 비싸지겠구나. 기름값,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비싸지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전 세계가 관세가 25%에서 50% 관세를 다른 나라에다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전부 다 매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5% 관세에서 15%로 낮춰주는 선에서 요거 뺏기고 낮춰주는 거예요. 10% 낮춰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체결이 됐어요. 우리가 배팅을 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죠? 불평등 강제. 왜? 대장이니까. 갖고 라면 갖고 와야 되니까. 우리가 받는 건 뭐죠? 없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가지고 부추수학입니다. 부추수학. 우리가 일명 양털깎기라고 하죠. 코로나 때 다 뺏긴 것 같은데 또 내놓으래.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15% 관세죠. 거기 선에서 맞춰줬고요.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25%에서 50% 관세입니다. 그나마 선빵했다고 봐야 됩니까? 선빵 글쎄요. 거기서 거기지 뭐 이렇게 주나 이렇게 뺏기나 50% 관세나 뭐 거기서 거긴데 뭐 그죠? 그러나 대장이 갖고 오라고 그러면 삥을 뜯는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갖다 줘야 됩니다. 안 갖다 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거야 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차라리 여기서 끝이라면 그러면 너무 이제 또 그럴 수가 있죠. 야, 씨, 다 뺏겨가지고 이제 우리로 뭐 먹고 사냐. 대기업이 다 나가고 그러면 실업과 우리 남는 게 없는데 그러면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미리 영상 다 찍어 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배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생산이 아니더라도 단가 낮은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져간다고 흔들 뺏겨도 괜찮아. 우리나라는 왜? 어마어마한 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살아남습니다. 여기서도 살아남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배울 거다라고 몇 년 전에 영상에다가 다 찍어 놓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의료 국가로만 가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은 문화를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뷰티 막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대부분 뭘 해서 먹고 사냐면 생산직이 아니고 여행입니다. 여행을 와가지고 얘네들이 구경하고 가고 관광의 국가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업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5,000년 역사이기 때문에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글만 팔아먹어도 되고 한글, 의료, 문화 뷰티, 문화 콘텐츠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다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지. 음식 다 엄청 많아요. 여행지로도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그래서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엄만 달라지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도 또 살아남아요. 지금 이 관세 협상을 두고도 저는 또 실험에 형님들이 또 실험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실험이냐? 자,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근데 너네들 어떻게 살아날래? 누가 지금 요이똥 했어요. 요이똥 했는데 항상 형님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예뻐하는 이유가 거기서 정답을 맨날 갖고 와. 우리나라 하지 말라. 이제 야, 몇 킬로까지는 그 저기 뭐야 그 K 방산. 야, 몇 킬로까지는 못 날아가게 딱 막았다. 그러면 요 놈만 빼놓고 이렇게 딱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요 놈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개발해봐. 전부 다 해봐. 그래가지고 더 거기를 뛰어넘는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해내는 민족입니다. 그것도 왜 우리나라냐? 다른 나라도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건 신분제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만 잘났다, 우리나라만 잘났다가 아니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천운이죠. 그 공간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 천운입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다시 야, 너네 똑같은 여건을 주었어? 근데 여기서 또 헤엄쳐서 나와봐. 요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민족이 또다시 거기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또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치상으로도 그리고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으로도 그리고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한 민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갈 그 길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요 놈만 놔둬도 좋은데 미국에서 법원에서 미국 법원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전 세계적으로 다 체결을 했는데 아직 다 안 한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냥 몇몇 중요한 국가들하고만 요 세세한 이걸 체결을 했고요. 못 만난 나라들도 굉장히 짜투리 나라들 아직 못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1심 판결 난 게 아니고 2심이에요. 항소심입니다. 항소심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다.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요렇게 판결이 나버렸어요. 2심인데 이제 한 번 더 남았죠. 한 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심, 2심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다.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관세로 요렇게 했다. 전 세계에다가 협상을 했어. 양털 다 깎을 거야. 그러면 경기 침체다. 그 소리예요.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이게 20에서 30년 정도 걸립니다. 아니 제가 지금 거실에서 찍고 있거든요. 방을 뺏겨가지고 우리 작은 놈이 자기는 조금 엄마 침대에서 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지금 거실에서 찍고 있는데 아들놈 두 놈이 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거 찍고 있는데 자꾸 화장실을 써가지고 물 내리는 소리가 자꾸 나요. 아우 저것들은 눈치도 없어 진짜. 제가 서열이 3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 하지만은 참 이때는 좀 조용히 좀 해주면 좋은데 재채기까지 하네 진짜. 아우
진짜 징글징글하다. 그러나 이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편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영상 찍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아 진짜 도와주질 않네. 웃으십시오. 그냥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려고 그냥 찍은 거예요. 핍박받는 나를. 자, 어필한 거예요. 자, 2번은 자, 봐봐. 이게 위법이다. 끝내. 3심까지 위법이다. 판결이 나버리면요. 자, 이제는 미국의 디폴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항소심 결과가 딱 나오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동을 겁니다. 야, 니네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야, 미국 되게 위험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미국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달러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야 우리나라 위험해. 그렇게 딱 얘기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시동을 거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게 불법이야. 관세 협상이 불법이야. 이렇게 되면 다 취소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로부터 미국에 소송이 들어와요. 돌려주세요. 지금까지 낸 거 돌려주세요. 불법이라며요. 돌려주세요.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다 받았는데 이거 이만큼 다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판이요? 그러면은 미국은 갚을 돈이 없어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한도 있잖아요. 우리 뚜껑 완전히 열어본다. 달러 맘대로 찍어버릴 거야. 이것이던가 아니면 야 우리 상한제 있잖아. 상한제. 아니 우리 못 갚는데 어떻게 하라고. 배째. 아니 다 갚을 돈 없어. 이게 무슨 얘기죠? 디폴트야. 그럼 뭐가 돼요?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3심에서도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 판결이 돼버리면 전 세계 혼란이 옵니다. 아싸리 망하고 다시 시작하자. 10년 이내에 5년에서 10년 이내에 모든 것이 박삭 전부 다 망하고 리스타트. 그레이트 리셋이죠. 자, 다시 시작. 처음부터 다시 요게 됩니다. 근데 관세를 그냥 유지하겠다. 이게 뭐냐면 20년, 30년 몇십 년 동안 다시 니네들 거 싹싹 긁어서 가지고 와. 쪽쪽 빨아먹어 줄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로 갈 거냐, 1번으로 갈 거냐, 2번으로 갈 거냐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반갑고 좋다고 떠들어대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내가 진짜 옛날에 꾼 꿈이 우리나라가 예전에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도 아닌 것이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닌데 제가 어떤 그 대학 같은 대학 안에 한 길로 쭉 뻗어 있는 운동장이 옆에 있고 그리고 그 건물들이 쫙 있었어요. 단과 대학들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쫙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장을 제가 걸어갔는데 제 큰아들하고 둘이 같이 걸어갔거든요. 안개에 살짝 안개가 이렇게 다 끼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같이 똑바로 걸어갔는데 제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구두를 단화같이 이제 굽이 낮은 단화 같은 구두를 신고 있었고 스커트 A라인 스커트 무릎 정도 다는 스커트를 딱 입고 있었고 브라우스를 입고 있었고요. 머리가
머리가 어깨에서 조금 한 10cm 정도 내려간 정도로 아가씨 같이 굉장히 내 모습이 젊어. 근데 그렇게 젊으려면 내 옆에 있는 아들이 그렇게 크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한 20에서 30대 정도 되는 우리 아들이 이제 키가 굉장히 커요. 한 185 정도 되는데 그 친구가 나랑 나란히 걸어갔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젊으려면 우리 애기가 작아야 되거든요. 쬐끄만한 해야 되는데 걔는 이미 커 있고 나는 젊은 모습으로 그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개 사이로 내가 그 건물들을 천천히 이렇게 보니까 건물들이 막 그 글자 같은 게 써져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림인가 봐요. 그 사진 같은 거 초상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글자들이 막 대문짝만한 글자들이 쫙쫙쫙쫙 써 있는 걸 봐서는 이제 북한이나 중국 쪽에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자세히 보니까 와 여기가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보고 나 북한에 잡혀왔나? 여기가 북한인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걸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어떠한 건물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반절쯤 딱 걸어갔을 때 그때서야 이제 주변에 운동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눈치를 챘고 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보이는 몇몇의 사람들과 딱 만났어요. 그래갖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중역인 것 같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인사를 하고 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있었던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한 7, 8년 전쯤 10년 안에 그러니까 한 7, 8년 전쯤에 제가 꿨던 꿈인데 그때 제가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우리나라는 이제 없구나. 여기는 북한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구나. 한국은 한국인데 그러한 느낌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바꿔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상황, 이 지금 우리 을사조약 맺은 거잖아. 맺은 거잖아. 맞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무거워서 자 이제 뭘 하고 놀면서 유튜브를 찍어서 라도 그렇게라도 벌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해야 될까 전체적인 상황이 진짜 전쟁으로 몰아넣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팬데믹을 일으킬 것인가 막 자꾸 쪼아대서 주변의 상황이 자꾸 쪼아대서 그리고 아직 을사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을사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것 또한도 이건 이미 먹은 거고 여보다 더 큰 것이 있나? 그래서 심장이 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안 찍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했네 못했네 막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어야 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그 정도로 대접받고 정상회담을 한 나라들은 없습니다. 굉장히 잘했고 미국도 대한민국만큼은 그래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예뻐하는 나라, 가장 애첩같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대접해주는 정도였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나라 안에서 막 그냥
자기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것조차도 트집 잡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참 어수선하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많이 안 찍었기는 했어요. 근데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그냥 죽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또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